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6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일단 주식 분할 첫 거래일인 엔비디아가 개장 전 거래에서 소폭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거는 이제 한참 제가 기사를 준비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 출발 후에 안정을 찾았고요. 게임스탑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포스코를 통해서 구입하라 라는 내용까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아침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빼고는 S&P 500하고 나스닥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엔비디아 주식이 프리마켓 거래에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식은 10대 1로 분할된 후 0.2% 떨어졌던 건데요. 현재 주가가 약 120달러를 조금 윗돌고 있는데 우선 프리마켓 거래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거래. 주식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 시간이 동부시간 기준이 되겠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프리마켓 거래는 그 이전인 오전 4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합니다. 프리마켓 거래가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뉴스에 반영이 되는 건데 중요한 뉴스나 공시가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될 경우 투자자들은 프리마켓 거래를 통해 이에 반응할 수 있고요. 프리마켓 거래는 정규 거래 시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좀 주기도 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프리마켓 거래를 통해 정규 시장이 열리기 전이나 닫힌 후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프리마켓 트레이딩은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중요한 뉴스가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식이 10대 1로 분할된 후 0.2% 하락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식 한 주를 10개로 나눈 후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주식 분할, 스탁 스플릿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너무 높으면 소규모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당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주식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 분할로 더 많은 주식이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지죠.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식을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건데요. 낮은 주가가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거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분할은 종종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엔비디아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회사 경영진이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는 것은 회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분할은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주식 분할이 적용된 첫 거래일을 맞은 엔비디아는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하지만 월가 분석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랐습니다. 다시. 마켓워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7일 금요일에 뉴욕 증시 폐장 후에 10대 1로 주식 분할이 발효가 됐고 당일 종가는 1208.89달러였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보유한 주주들은 기존에 보유한 일주당 9주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무려 144%를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가 12%, 나스닥 종합 지수가 14% 오른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죠. 최근의 상승세는 주식 분할 발표에 회사가 향후 2년간 출시할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고 테슬라 같은 주요 고객이 엔비디아의 현 세대 하드웨어를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시장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애플을 완전히 앞질렀죠. 에버코어 분석가 마크 리파치는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 S&P 500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현재 S&P 500의 합산 가치가 44조 달러라고 볼 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현재 3조 달러의 2배를 넘는 6조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는 추산입니다. 이 분석가의 전망은 각 컴퓨팅 시대의 지배적인 기업이 S&P 500에서 점점 더 비중이 커져온 미국 증시의 과거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유럽 정치의 불안으로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과 5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한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457%를 기록했습니다.
자, 유럽 정치가 왜 불안하냐면요. 유럽 의회 투표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정당이 참패하고 극우파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유로화가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달러화가 올랐습니다.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의 새로운 선거를 통해 의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성공하면 정당의 지지 기반을 회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정치적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6월 30일과 7월 7일에 다시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 한편 CNBC는 수요일에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번 주 뉴욕 증시에 대한 주요 테스트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시장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스탑 얘기가 매주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의 주가는 1분기 매출이 29% 감소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40%가 하락을 했고요. 추가 주식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유명 트레이더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링 키디의 라이브 스트리밍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즉, 밈 주식 열풍의 창시자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게임스탑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이 트레이더는 회사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더 키스 길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한 후 게임스탑 주가는 목요일에 40% 이상 급등했지만 금요일의 급락은 그 길이 지난달 다시 나타난 이후 게임스탑 주가의 격동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거래 중 게임스탑 주식은 총 17번 거래가 중단이 되었었고요. 이는 2021년 1월에 거래가 19번 중단 이후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끝으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타겟책으로 코스코를 선택했고 코스코가 나섰습니다. GM의 멤버십 클럽인 코스트코의 오토 프로그램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딜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딜러하고 매니팩처 그리고 회원들 사이에 코스코가 중개 역할을 하면서 멤버십 있는 분들은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제너럴 모터스의 북미 사장 마리사 웨스트는 코스코와의 협력에 대해 전기차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코스코의 프로그램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0만 대 이상의 차량 판매를 성사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